안녕하세요. 권봉수입니다. 오늘은 4.15 총선 낙선 열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당초 나경원 후보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난 20대 국회 지금의 미래통합당을 이끌어왔던 4명의 원내대표가 하나도 살아오지를 못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한나라당이었었죠. 그러다가 2012년에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개명해서 총선을 치렀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2016년 선거에서 일당의 지위를 뺏겼고요. 그래서 20대 총선 끝나고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했다가 올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또 바꿨죠. 지난 20대 국회에 그 미래통합당에, 그러니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이끌어왔던 원내대표는 4사람이 있습니다. 맨 먼저 정우택, 두 번째가 김성태, 세 번째가 나경원, 그리고 네 번째 현재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철 원내대표까지 4명인데요. 이 4명이 21대 하나도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그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그 정당 구조상 보면 당의 2인자격입니다. 그 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가 존재하고요. 하지만 그 당을 총괄하는 당 대표 말고 실제로 그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전체 그 리드하고, 그다음에 국회 전략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국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가 원내대표죠. 그래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는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서열 2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통합당의 경우 황교안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하고 나서 비록 낙선했지만 심재철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지난 20대 국회에 이렇게 미래통합당을 이끌어왔던 4사람의 원내대표들이 다 떨어지고 또는 출마를 포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지요. 맨 먼저 우리 그 한나라당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할 때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역임을 했던 정우택 그 현 의원. 정 의원은 그 관료로 출발해서 그 김종필 총재가 일거들던 자민련의 국회의원으로 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 진출했었어요. 그 뒤로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충북도지사도 역임했고 20대 국회까지 4선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에 우리 그 중진 의원들을 돌려막기 하는 아주 기상천외하고 그 유례가 없었던 그런 공천의 당사자여서 그동안 본인이 출마했던 그 청주 상당에서 청주 흥덕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의원에게 우리 패배를 해서 21대 국회에 다시 등원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원내대표가 바로 김성태 의원이었죠. 원래 우리 노조 출신으로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운동가였고, 정치의 시작은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서울시 의원으로 출발을 했다가 2008년에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겨서 서울 강서구 을에서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2016년 12월에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는 과정에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에 입당했지만 얼마 후에 다시 보수 단일화를 통해 정권 창출을 한다라는 명분으로 2017년 5월에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했고 그해 12월에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었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지방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홍준표 대표가 사퇴하면서 당대표 권한대행지까지 맡았었죠. 원내대표 하는 기간에도 그렇고 계속 딸의 KT 입사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고 실제로 기소되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1대 총선에서는 통합을 강조하며 불출마를 선언했었죠. 그래서 21대 결국은 다시 들어오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은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사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고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판사로 승승장구하고 그야말로 촉망받는 그러다가 2002년 대선 기간에 이회창 총재의 픽업으로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 비례대표로 의원이 되어서 활동을 해왔었고 18대는 서울 중구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사퇴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보궐선거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의원직을 사퇴하고 당시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박원순 시장에게 패배를 하게 돼서 잠시 쉬었었죠.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2014년에 당시 정몽준 의원이 동작에서 서울 의원을 하고 있다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해서 그 자리에 보궐선거로 당시 야권 단일 후보였던 노회찬 전 대표를 꺾고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다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선 의원이 되었죠. 그 19대 국회에서는 3선 의원으로서 외통위원장까지 맡아서 중량감 있는 정치를 했었고 그리고 20대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우택, 김성태의 뒤를 이어서 원내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그야말로 이제 첨예하게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던 것이 2008년 12월인데요. 그 이후에 1년간의 기간이 그야말로 여야가 패스트트랙 문제로 첨예하게 부딪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전선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경원 원내대표의 활약 또는 여러 가지 행태들, 그래서 정확히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그런 문제적 인물로 등장하게 되었었죠.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와 관련돼서는
그야말로 그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나경원 의원의 그 딸이 성신여대 입학하는 과정에 부정 입학의 의혹이 계속 제기됐었고 아주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MBC 보도에 의하면 입학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하나 그 재학 중에도 성신여대 재학 중에도 그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어떤 교류하는 과정에 그야말로 엄마의 힘을 빌어서 그 엄마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의혹이 심층 보도를 통해서 계속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그런 방송이 계속 공중파에서 방영이 됐었고 나경원 후보 측에서는 이것이 본인을 떨어뜨리기 위한 뭐 음모라는 주장까지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를 많이 남겼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그 당선됐던 2004년 17대 의원 시절에 그 주한 일본 대사관이 자위대 창립 50주년 행사를 개최했을 때 나경원 당시 의원이 행사장 부근까지 왔다가 돌아감으로써 어떤 그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족의식이 부족하다는 또는 친일이라는 뭐 이런 그 계속 꼬리표를 달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 아까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을 받았던 그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몸이 불편한 그 장애인이었었는데 이런 장애인과 관련된 행보에 있어서도 뭐 외부지향적이고 아주 전시적인 것으로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 그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그 사학재단과 관련해서도 그 실제 80년대 초반 70년대 그 사학재단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왜곡되어지고 군사 문화의 그 여파가 존재하는 그런 과정에 있던 그런 사학재단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고요. 심지어 정치 후원금과 관련해서도 실제 그 아버지가 소유한 뭐 사학재단 또는 그와 관련된 여러 그 교사들 이런 쪽으로부터의 그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그런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가장 그 강경한 대응을 앞장서서 이끌어 갔었고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서울시장 출마 과정에 또는 그 원내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그 구설수 또는 논란의 지점 그 현장에 가장 그 가깝게 섰던 나경원 원내대표였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작년 패스트트랙 진행되는 과정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1년 임기를 조금 연장해서라도 총선 전까지 계속해서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보이기도 했었지만 당헌 당규에 따라서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일반 의원으로 돌아가서 이번 동작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후보, 같은 후배 판사 출신이었죠. 후배 판사 출신이었던 이수진 후보에게 패해서 21대 국회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그 다음 마지막 그 원내대표가 바로 심재철 의원이었죠. 아시겠지만 심재철 의원은 80년 5월 그 당시 서울의 봄, 우리
그때 당시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 서울역 회군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었고요. 또 그 당시 전두환 그 군부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도 받았었고, 이후 그 교사 생활을 거쳐 MBC에 기자로 취직해서 MBC 노조를 만드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가 지난 96년에 신한국당에 영입되어져서 안양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고, 그때는 떨어졌지만 2000년 16대 국회 당시에 한나라당으로 당선돼서 그때부터 지난 20대 국회까지 내리 5선의 관록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전반기,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그 자유한국당 몫의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기도 했었고요. 심재철 대표와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잡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국회 부의장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뭐 개인적 용도로 썼다라는 그런 뭐 지적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검색하고 있던 사진이 언론에 잡혀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엔 그 안양 6선에 도전했던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시 비례대표 의원인, 현재 비례대표 의원인 이재정 의원에게 상당한 표 차이로 낙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20대 국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이름이 3번 바뀌었지만 그 제1야당을 이끌어왔던 그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이었던 4사람의 현역 의원이 21대 하나도 살아남지를 못하고 다들 몰락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은 돌려막기 공천의 희생양으로, 또 한 사람은 딸과 관련된 개인적 문제로 불출마해서, 그리고 2사람은 경쟁에서 패해서 결국 모두가 못 들어가게 되었죠. 이와 관련해서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특히 그 앞에 돌려막기의 희생양이었던 정우택 원내대표나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논외로 치고, 바로 직전과 현재 원내대표였던,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미래통합당의 가장 뭐 최다선이기도 하고 거의 다선이기도 하고 유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으로 평가받던 나경원, 심재철 2 원내대표가 21대 국회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이 뭘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내대표는 그 제1야당의 원내 전략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당대표가 당 전반의 노선에 관한 일을 맡고 있다면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입법 활동 또는 여야 협상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권을 거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그야말로 괴멸에 가까울 정도의 패배를 하게 된 데는 결국 그동안 전국 상황을 제대로 이끌어오지 못한,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향을 찾지 못한 원내 사령탑이었던 이 4사람의 원내 지도부가 상당 부분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사에 뭐 만일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지만 결국 그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도 과연 그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 또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렇게 강경 일변도에
그런 방식으로 결국 저항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미래통합당의 상당 부분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반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전국을 이끌어왔던 원내 사령탑의 상당 부분 책임이 존재하는 거고, 그 여파로 본인들 선거 역시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개인 캐릭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주당 쪽 또는 소위 진보 진영, 우리 진보 진영에서 이번 21대 총선에 정말 다시 보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첫 번째 순위 중에 하나가 나경원 원내대표였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자라온 환경, 성장 배경, 그동안에 했던 발언들, 그리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 등등에 있어서 적어도 반대 진영에서 보면 정말 정이 가지 않는, 그래서 꼭 떨어뜨려야 할,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캐릭터로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동작을의 선거는 단순한 한 지역구의 선거가 아니고 제1야당의 가장 밉상인 후보를 떨어뜨리고 신의 이수진 후보가 꺾을 수 있는가가 관심사인, 그래서 개별 선거구보다는 좀 더 확대된 그런 선거 전선이었고, 거기서 결국 패배해서 우리 나경원 대표는 21대 다시 살아오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런 결과를 보고 저는 특히 야당의 국회의원들, 살아남은 미래통합당의 103명의 국회의원들이 21대에 어떤 노선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회 전략을 이끌어갈 건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니 실제로 여당이 좋아서 여당을 찍은 게 아니고 야당이 미워서 여당을 찍은 그 비율이 65%가량이더라고요. 결국은 어떤 자세,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찰들이 꼭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그 전선에 최앞장섰던 네 사람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한 이런 현상을 보면서 결국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은 제대로 운항을 못한, 그래서 배를 산으로 이끌고 간 그런 선장들을 전부 다 버렸다, 탈락시켰다, 응징했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1대 국회는 정치투쟁, 극한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적절한 선에서의 어떤 대안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일상화될 수 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봉수 TV입니다.